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73 행정상 수수료, 보칙 중에서 행정상 수수료인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보면은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게 수수료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에 응시 수수료.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 수수료 낼 때는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도 시도지사가 재교부하니까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지금 협회는 조금 전에 했던 협회는 굉장히 내용은 많은데 실제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 파트라고요. 근데 이게 행정수수료 이거는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줄 때 되는 건 칠판에 적고, 협회에 대해서는 칠판에 하나도 안 적었잖아요. 말로만 다 하고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작년에는 신고 필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고 확인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말이죠. 필정 한자고 확인서는 한글입니다.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요건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자, 그러면 본사, 주된 사무소는 시흥시에 있고요. 안산시 상록구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본사는 시흥시 백오동에 있어요. 어느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까? 무슨 상록구라고 했죠, 제가? 분사무소 상록구에 설치하려면 본사는 시흥시 백오동에 있고요. 어느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냐고요? 예? 부곡동? 백오동 조례가 있어요? 예, 시흥시조례죠. 시흥시조례. 만약에 그러면 본사가 상록구에 있고요, 분사무소를 시흥시 백오동에 두려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시군구조례입니까? 반대로 상록구에 본사가 있고 시흥시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어느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냐고요? 시흥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는데요, 상록구에 본사가 있고 이런 경우는 상록구조례 X. 예? 시흥시조례 X. 답은 안산시조례입니다. 원래 상록구조례 해야 되는데 상록구는 조례가 없어요. 비자치구는. 자치구만 조례가 있죠. 조례가 없으니까 안산시조례라고요. 상록구는 조례 자체가 없으니까. 안산시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흥시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교부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준다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위탁이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잖아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우리 지금 암기 프린트하고는 번호 8번, 9번이 순서가 바뀌었죠. 8번, 9번 순서가 바뀌었네요. 뭐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국장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냅니다. 자, 그러면 173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 기업 등록 신청,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디귿 폐업 신고할 때 수수료 내라는 말 없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내야 되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수수료 없고,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수수료 내라는 말 없습니다. 3개입니다. 3개. 답은 3번이고요. 자, 1번, 2번도 다 마찬가지죠.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 했는데 2번이 답인데 리얼 등록 신청 미엄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신고 필증 가로 안에 적어놨죠. 작년까지는 신고 필증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다고 이 명칭이. 신고 확인서.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6번에도 신고 확인서라고 돼 있죠. 필증이 확인서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2개고요. 답 2번입니다. 리얼 미엄 2개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도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내야 되고요. 2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고요. 3번 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죠. 만약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원칙은 만약 여러분이 경기도라면 경기도청에 가야 됩니다. 재교부 받으려면. 근데 시흥시청에서 재교부 받아도 돼요. 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 시흥시청에 받으면은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2만 원이고요. 경기도청에 가면 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재산세, 그 다음에 시도세, 취득세가 시도세잖아요. 시도세. 그럼 취득세 내로 경기도청에 갑니까? 시흥시청에 갑니까? 어디로 가요? 재산세 내로. 재산세가 아니고 취득세 내로. 취득세 한 번도 취득 안 해봤어요? 취득세 내로 경기도청에 간다, 시흥시청에 간다. 답은? 그냥 은행에서 내봤어요. 은행에서 내나? 갑자기 생각이 은행에서 낸대요. 인터넷으로 내. 취득세도 인터넷으로 내나? 은행에서, 가만히 보니까 은행에 내는 것 같네. 은행에서 내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낼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다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시도까지 안 갑니다. 원래는 시도세인데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받아가지고 시도로 보내줘요. 그 위탁 수수료 떼고. 원래는 시도세인데도 도청에까지 안 가잖아요. 우리 내로 가본 적 없죠? 도청에 취득세 내로.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재교부 받으러 경기도청까지 안 가도 된다고요? 요건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거지만 혹시나 갈까봐 그 차비 들여서 가는 것보다 그냥 시흥시청에 신청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부 다 돌려준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그 취소한 인원만큼 올해 추가 접수를 받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취소해버리면 학교만 다 얻어놨는데 또 나중에 실제 학원 안 다니는 분들은 60%, 50% 산업인력공단 전체 응시율이 60%가 안 된대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학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와요. 90% 이상. 학원 안 다니고 인터넷으로만 하는 분들은 통계가 40%도 안 돼요.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원서 접수만 해놓고. 그만큼 혼자서 하는 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정해진 시간에 딱 공부하고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5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째까지 접수 취소하면 50% 맞죠?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9번. 39번에 9번. 밑줄 지났나요? 39번에 9번. 답 3번입니다. 자, 175페이지 포상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포상금 비교하는 프린터도 내드렸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28번. 암기 프린터는 28번. 28번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협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내용 몇 개 안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자, 포상금 제도가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3개였습니다. 무등록, 부정하는 방법,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양도대여 이 3개였는데 올해 신설됐습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이게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요 3개는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이게 시흥시 개업공개사들은 거의 우리 학원 출신밖에 없어서 아마 왕따 안 시킬지 모르겠어요. 친목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원이 여러 개 있으면 학원끼리도 왕따 시키더라고요. 다른 학원 출신은. 여기는 거의 학원이 최근 한 15년간 이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저기 나이트클럽에 있었어요. 저기 이마트 있는데 정왕동에. 무슨 나이트클럽 있었는데 몰라요? 모르는구나. 이마트 옆에 그 건물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던데 나이트클럽. 네. 원래 육교 있는데 고가처럼 육교 있는 것처럼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었어. 한 20년 전에 1년 하고 망했어요. 우리 학원 생기면서 그 문 닫았어요. 거기 있던 분들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와버리니까 문 닫았어요. 바로 그 우리 원장님 강의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일이 다 와버려서 학개론 때문에. 저는 강의 잘했는데도 뭐 공인중개사법은 별 볼 일 없더라고. 학개론 때문에 전부 다 일이 다 왔어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그 프린터 28번을 참조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무등록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망부로 등록한 경우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한 경우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입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해도 되고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되고요.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됩니다. 수사기관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도 됩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분,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만,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를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공인중개사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포상금 한 건 50만 원 맞죠? 국고에서 100분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3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요. 4번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5번은 고발 사건에 대하여 판사가 무죄 판결한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그 검사,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세다는 게 처벌받고 안 받고는 사실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판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검사가 증거 제출 안 해버리면 판사는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죠. 검사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검사 손에.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오직 검사만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하면, 재판에 회부하면 무죄 선고받아도 포상금이 나와요. 근데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자기가 재판에 회부 안 하면, 즉 기소 안 하면 포상금 못 받아요. 그래서 판사개혁이라는 말은 별로 안 나오고 검찰개혁 이런 말들은 나오는 게 권력이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죄 판결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죠? 포상금 프린트 비교한 거 내드린 거 있죠?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그런 거는 중요해요. 한 페이지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협회는 지금 내용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었다고. 협회는 심지어 그 협회 문제는 전부 다 별표 3개였잖아요. 그 말은 시험에 별로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별표 3개면. 답 5번이고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176페이지 4번 문제.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2번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는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없다고요? 있죠. 예, 무등록,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근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안 받고 운영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이게 광시공시할 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죠.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자는 수사기관에 포상금 지급 신청해야 된다 했는데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이. 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한 사람. 한 명이 포상금 받아갔다는 소리 듣고 뒤에 몇 달 있다 신고 들어오면 그는 안 주죠. 이미 받아갔는데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에서는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절대 더는 안 준다고요. 10명이 동시에 와도 50만 원 가지고 5만 원씩 나눠주지 각각 50만 원씩 안 주죠. 4번의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이게 전부 다 지금 계산하는 거 나와 있는데요.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6번 계산, 7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 7, 8번, 7, 8, 9번 계산하는 거. 시험에 계산하는 게 세 문제 출제됐습니다. 근데 전부 다 별표를 3개 해가지고 조금씩 변형을 했네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였고 A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예, 기소유예도 포상금 주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입니다. 니은 갑은 부정한 망보로 등록을 한
B에 대해서 먼저 신고하였고 D에 을도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B를 공소제기했다. 그러면 값만 받는 거죠? 값이 먼저 했으니까 값만 50만 원. 자, 그 다음에 D것 값과 을은 포상문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를 기출문제 아닙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왔고요. 그 별표 3개잖아요. 지금 6대4로 나온다고까지 나온 거 없어요. 6대4까지 또 계산해야 되겠죠. 6대4면 얼마지? 이거 50만 원에 6대4면 이거 50만 원. 100만 원이 6대4면 60만 원. 100만 원이 6대4면은 60만 원, 40만 원이니까 이거는 30만 원, 20만 원이네. 그죠? 6대4면 30만 원, 20만 원, 6대4면 값이 6 먹기로 했나 보네. 6대4로 하고 공동으로 자격증을 대의한 시를 신고했고 검사가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면 값은 30만 원, 6대4니까 을은 20만 원. 리얼 을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 처분, D에 대해서 못 받고요. E는 기소중지돼도 못 받죠. 도망가고 없으면, 해외 도피하고 없으면 기소, 재판에 넘길 수가 없잖아요. 범인이 도망가고 없으면 기소중지예요. 기소중지도 못 받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되고요. 포상금 못 받는 거는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못 받는다고요?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오죠. 그래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50, 50, 130, 을은 2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8번, 9번도 다 계산하는 문제인데 시험에는 이 별표 3개라는 건 다 응용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실제 시험은 쉽게 출제가 됐었고요. 보상은 계산하는 게 이때까지 3문제 출제됐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원래 207페이지까지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조금 더 공부해 오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후 특강 때 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